오늘 장 마무리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송도현 대표, 인성익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또 특징주 그리고 마감 종례까지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 두 분은 오늘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한번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키워드를 보시면요. 일단 송도현 대표님은 금리 인상 수혜 키워드를 갖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게 반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 우리 송도현 대표님이 신약 개발 기대감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성익 고문님이 금리 인상 수혜. 좀 더 금리 인상 수혜가 잘 어울리세요. 그 키워드를 갖고 오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테이퍼링 되고 네. 금리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몇 번 올리냐 문제인데 아무래도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되겠죠. 그런 쪽에서 관련되는 종목 한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익 고문님은 금리 인상 수혜주 키워드 갖고 오셨고, 송도현 대표는 신약 개발 기대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또 제약바이오의 꽃이잖아요. 네. 일단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현재 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매기가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을 좀 드리는 편인데 오늘도 좀 새롭게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좀 아직은 더 달려지고 그리고 기술적 위치로도 좀 적합한 이런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송도현 대표님은 신약개발 기대감으로 꼽았고, 그리고 인성익 고문님은 금리 인상 수혜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해 볼게요. 송도현 대표님의 그 신약개발 모멘텀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명은요. 이제 인스콥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스코비는 사실 이제 통신 쪽의 섹터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기업인데, 근데 이제 자회사 쪽에 모멘텀이 남아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바로 이제 자회사 아피메즈라는 이제 기업이 현재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현재 들려주면서 지금 기술적 위치라든지 현재 상승 분위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스코비의 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자회사 아피메즈가 임상 3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주고 있고, 그만큼 이 임상 준비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피메즈 USA의 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대세로 떠오르는 쪽이 바로 이 중추신경계 CNS 쪽에 대한 신약 개발 기대감 관련된 지금 목록들이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스코비도 이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면서 좀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움직임 자체를 보면 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시장이 좀 빠지면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이 시장의 큰 특징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아직 많이 올라간 쪽도 있지만은 아직 덜 올라간 쪽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추신경계 쪽에 대한 질환 이 부분이 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스코비의 지금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피메즈가 또 기술 특례 상장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시총 자체가 4,400억 정도가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지금 시장 규모가 약 5조 정도 규모의 이제 형성을 해주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천원 정도 수준, 약 시총 한 5천억 초반 정도, 그리고 4천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목표 주가는 5천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천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였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4,130원, 현재가 부근에 한번 매수해 볼게요. 이번에 인성익 고문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금리 인상 수혜로 갖고 오신 종목이에요. 어떤 거죠? 종목은 뭐 하나생명입니다. 네. 너무 흔한 종목에 대해서 별로 안 움직이는데 아마 당장 안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내용은 겁니다. 일단 단순 저가에
그다음에 재료,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라는 것은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지금 5,000원 이하죠. 3,365원입니다. 한화생명은 한화그룹 건 아니었죠. 옛날에 대한생명이었습니다. 여의도의 63빌딩 랜드마크처럼 했던 대한생명이 2012년에 퇴출되면서 한화가 인수했죠. 그러다가 실적이 계속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아직도 액면가를 못 넘긴 참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적이 참 좋습니다. 실적이 이게 보험사 실적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좋을 건 없는데 일단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이제 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손해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그 보험을 쓸 일이 없고 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을 채권이나 주식에 대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내는데 이 주식 움직임 가만 보시면은 실적이 나오기 직전마다 오르는 경향이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한 4월부터 5월 올라가는 것도 1분기 실적을 보고 올라갔거든요. 실적이 작년에 3,767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1분기에만 4,360억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온기를 1분기에 다 커버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좀 떨어지지만요. 온기까지 따지면은 작년 영업이익 거의 2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금리 인상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 보험사나 그런 금융권에 있는 데는 여신금리가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수익이 예상 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거 아니라도 좋은데 그것까지 덧붙인다면은 3분기 이후 4분기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주가는 금리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업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매수 제가 보기엔 바닥권에서 큰 무리였고요. 목표가는 액면가 5,000원까지 바라보고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이었습니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성향은 좀 다르지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